쟁기들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금과면에 있는 쟁기돌이 농원에 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고구마 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검정색 멀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 땅은 토지를 밭으로 원래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야산이었는데 밭을 일궜지요. 오늘 이곳 쟁기돌이 농원도 특별한 곳에서 토지를 개간해서 밭으로 활용하고 또 그 밭을 처음 고구마 재배로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6월 7일입니다. 이제 고구마 재배는 4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했지만 5월이 고구마 재배 적기라고 했죠. 지금 한창 모내기가 마무리되고 밭에 이제 고구마를 심는 것입니다. 이제 적기에 심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6월 초순까지는 계속 재배를 해도 고구마 수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찬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곳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라도 지방이죠. 지금 재배를 해도 수확에 문제가 없고 고구마 재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마지막 단계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구마 순 재배를 하기 위해서 검정색 멀칭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검정색 멀칭 작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검정색 멀칭을 먼저 하고 고구마 순을 심는 방법과 고구마 순을 먼저 심고 바로 즉시 고구마 멀칭을 해서 4, 5일 후에 고구마 순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쟁기돌이 농원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조금 농법이 간단합니다. 고구마 멀칭을 하고 나서 고구마 순을 심는 방법은 노동력이 절감되고 또 재배에 조금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고구마 검정색 멀칭을 한 뒤에 바로 고구마 순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고구마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고 고구마 재배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쟁기돌이 농원 원장으로부터 토지를 개간한 땅에 밭을 만들어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개간한 땅에 고구마 재배는 거름과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고구마 재배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쟁기돌이 농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야산이었는데 이제 밭을 개간을 했지요. 이제 개간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고구마를 이제 심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간한 땅에 고구마를 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뭐 거름이라든지 농작업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이 기본적으로 지금 개간한 이 땅은 마사 함량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마사가 많이 함유되면 될수록 그 토양에서는 고구마의 기본적인 반추형이 나오기가 아주 유리합니다. 이 토양에 이제 퇴비를 좀 위주로 좀 많이 넣죠. 퇴비 위주로 해서 유기물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고구마에게 이제 유리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화학 비료라고 한다면 약간 밭 복합 18- 뭐 예를 들어서 100평당 한 7, 8kg 이 정도 사용해서 퇴비는 100평당 뭐 많이 넣으면 좋죠. 개간 땅에는 약간 2톤 가량 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개간한 땅이 대략 한 100평 정도 되는데, 늘 우리가 퇴비를 강조하는데 이 농산물 재배에 있어서 퇴비라는 이 거름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름이라고 늘 여겨지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마를 비롯해서 고구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이 퇴비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죠. 네. 그래서 화학 비료는
자칫 그 잘못 사용하면 그 역효과가 이제 날 수 있고 또 작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죠. 그러나 퇴비를 갖고 자연에서 그 유기물을 통해서 분해물로 해서 이제 양분을 흡수하는 방식은 안전하죠. 그리고 안전하고 그 상품이 우수하게 그 생산이 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청자분들 또 고객님들께 이제 고구마 재배 방법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검정 멀칭을 하고 나서 고구마를 심는 거하고 또 고구마를 심고 바로 멀칭을 해서 3, 4일 후에 순을 뽑아내는 작업 두 가지를 재배 방법을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쟁기도리 농원 이 원장님은 이제 지금 현재 멀칭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고구마 순을 식재를 할 것인데 그 차이가 크게 말씀을 이제 드린다 하면은 전문가 농업인으로서 한번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배색이라고 해서 이제 흰색 그 투명이 이제 가운데 있는 거를 이제 대량으로 그 대규모 농가들은 이제 그 멀칭 비닐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그것은 대량으로 할 때 유리하니까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규모로 한다거나 이제 텃밭 관리할 때에는 그 흑색 멀칭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이 흑색 멀칭은 이제 멀칭을 하는 것은 이제 잡초 제거가 이제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토양에 적정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크게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여기 이제 흑색을 쓰는데 그 굳이 이제 배색은 풀이 이제 날 수 있어요. 투명하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초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그 풀이 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것은 뭐 풀이 나지 않죠. 이제 흑색은. 네. 그래서 이제 전 면적에다가 가정에서 그 간의 그 농업을 할 때에는 이 흑색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 쉽고.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고구마 멀칭을 하고 이제 고구마 식재, 고구마 순을 이제 심는 것까지 한번 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고구마 멀칭이 끝나고 고구마 순을 식재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쟁기도리 농원 원장으로부터 고구마 식재 방법에 대해서 농업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기도리 농원 원장님, 이제 고구마 순을 식재하고 있는데요. 그 고구마 순을 심는 뭐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고구마는 이제 일종의 꺾꽂이인데 이게 이제 삽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구마는 이렇게 직선으로 심는 게 아니고 땅 표층에서 약 3, 4cm 그 두께로 이렇게 옆으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고구마라는 특성은 그 땅에서 이렇게 식재를 할 때에 이 흙으로부터 약 3, 4cm 정도 덮이게 이렇게 하면 마디마디에서 궤근이
이제 잘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깊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얇게 해도 안 되고. 고구마 순의 그 뿌리가 흙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예. 심는 거라 이거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이 고구마는 이제 그런 어떤 줄기, 고구마 줄기에서 마디에서 이제 덩이뿌리라고 그 궤근이 형성되는 이제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는 반듯하게 그 심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뉘어서 심는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고구마 연구소라고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고구마 순을 심어 놓고 한 3, 4일 후에 갔더니 이제 고라니가 고구마 순을 좀 한 절반 먹었어요. 예. 그 이제 고구마 순이라든지 일반적인 그 울타리가 없는 농산물이 이제 산과 들짐승들이 이렇게 늘 이제 찾아와서 이제 망치거나 이렇게 수확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 고구마 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라니나 들짐승들이 좋아하는 역할을 했을까요? 모든 그 식물에는 동식물에는 이제 그 단백질 유기화물이라는 것이 이제 있죠. 그래서 동물도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 사람도 단백질을 섭취해서 이제 세포 기능이 이제 활성화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생 동물, 고라니랄지 뭐 멧돼지 막 여러 가지 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런 어떤 채소, 고구마 이런 데는 이제 고라니가 이제 잎을 뜯어먹고, 또 멧돼지는 이제 그 고구마 이 땅 속에 있는 굵은 작물을 이제 섭취하죠. 그런데 이런 동물들은, 야생 동물들도 이제 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모든 작물에는 그 작물이 그 가지고 있는 뭐 특성, 그 특성에 대한 그것을 이제 농학에서는 그 이제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 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에틸렌인데, 그 에틸렌도 작물에 따라서 이제 동물들이 그 생태계에서 그 섭취하는데 선호하는 그런 에틸렌이 있고, 또 감자나 토마토 이와 같은 에틸렌은 동물들이 아주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 고구마에서 나오는 에틸렌은 그 탄수화물을 좀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도 막론하고 이 고구마 순과 고구마 알갱이를 아주 좋아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여기는 이제 뭐 여기도 뭐 산을 개간해서 이제 텃밭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밭인데, 그 대량으로 넓게 심어 놓은 이제 대농가들은 이제 그 산짐승, 들짐승으로부터 특별하게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광활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그거는 하늘에 맡기고 농사를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네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영농과학이 발달을 이제 계속 거듭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특별하게 그 작물에 해를 끼치는 그런 동물들에게 기피제라는 그런 약제를 이제 살포를 하죠, 주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이제 그 작물을 피해를 이제 덜 주죠. 다양한 이제 그 동물들 기피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라니, 이게 고라니랄지 야생 동물들은 그 이런 어떤 자기한테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신경, 또 감각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이렇게 감지를 해서 이게 살아가는 거죠. 아, 그거를 기가 막히게 또 감지하는 또 능력이 있나 보죠, 동물들은. 그러죠. 그래서 그 이제 고라니 발굽이 2개 달린 동물들은 보통 입술에 감각기관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저 멧돼지 같이 이렇게 이제 이런 동물들은 이제 후각, 코로서 이제 감지를 한다고 이제 그걸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멧돼지와 고라니가 같이 이제 작물의 고구마의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고구마에 이제 우리 또 인간들은 기피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점이랄지 또 전체적으로다가 살포를 해놓게 되면 이제 이런 것이 덜 달라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잎담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잎담배는 이제 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건들죠. 네. 그래도 이제 토마토 톤이랄지 라이코펜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동물들이 아주 기피하는 것이고, 또 요 감자 같으면 솔라닌 성분 같은 건 이제 사람한테도 이제 독성이 있고 그냥 그러는데 동물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알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 그런 성분들을 제조해서 시중에는 기피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조금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가지고 작물을 자꾸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자료라든지 이제 연구 결과를 이렇게 토대로 확인해 보면은 이제 고구마 순을 심는 간격이 보통 20에서 30cm 사이가 이제 최적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개간한 땅에는 조금 아직 척박하다 보니까 50cm까지 벌려서 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식재 토양에 대한, 토질에 대한, 환경에 의한 식재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토양은 여러 가지 토양에는 성질이 있어요.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족 공동체로 텃밭을 하는 이 땅은 이제 마사가 이제 많이 함유한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고구마는 일생 동안 흡수해야 할 양분의 양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토양 조성이 돼야겠죠. 그러는데 이제 이 마사 토양에는 이제 좀 우리들이 말하는 이제 마그네슘 성분이랄지 철 성분이랄지 뭐 기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칼슘 계통에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식물이 세포를 형성하는데 되게 친밀도가 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다가 마사 토양일 경우에는 퇴비를 많이 줘서 유기 함량을 높여야죠. 이렇게 되게 되면 무엇보다도 유리하죠. 이렇게 이제 개간을 해서 이렇게 한다 보면 10cm나 15cm 간격으로 첫 해는 해도 원활하게 이제 생산이 되죠. 그러면 척박한 땅에도 이제 거름을 조금 다량으로 좀 살포해서 하면은 그 간격은 좀 촘촘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친밀도가 강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토양에는 이제 이렇게 경협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질소질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족해요. 이 토양 자체가 마사에는. 그러면 이 잎과 줄기가 발달을 하려면 이 질소질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잎과 줄기, 이게 농학에서는 이제 이게 경협부라고 하는데, 경협부가 이렇게 발달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퇴비를 많이 줘서 자연적인 그 미생물을 통해서 분해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그 유기 함량을 얻어내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그 고구마 생산 네. 하는데 그 품질이 아주 우수한 네. 그런 고구마로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럼 아무튼 뭐 텃밭을 일구는 뭐 우리 시청자 고객님들에게 좀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바나나 나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뭐 제주도를 가야 이제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 특별한 곳에 바나나 나무를 심었네요. 이렇게 좀 특이하기도 하고 바나나가 진짜 열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다려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간한 땅에 고구마를 처음으로 식재를 해서 이제 재배가 되었는데 아무튼 흡족한 상태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고구마가 많이 수확돼서 가족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쟁기돌이 TV 시청자 여러분, 고객님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그 쟁기돌이 TV 구독자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그 금년 한 해는 또 여름이 빨리 찾아왔고 또 기후 변화로 해서 그 올 여름이 대단히 무더울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쟁기돌이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렇게 무더운 날 건강하게 금년 여름도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쟁기돌이 TV 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